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숨이 턱에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습니다. 내 목소리가 의료 캠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얀 텐트들 사이로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내 등에는 열에 들떠 의식이 흐릿한 리나가 엎여 있었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 은벨레에서 자란 15살 소녀 자말라입니다. 2해 전 부모님은 말라리아로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13살이었던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오두막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말라, 이웃집 아줌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녀는 저를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거칠게 내쉬고 계셨죠.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자말라, 아버지는 힘겹게 저를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자 아버지의 체온이 너무 높아 놀랐어요. 말라리아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흔한 병이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기도 하는 무서운 병이었죠.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마을 치료사님을 불러올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딸아. 하지만 걱정 마라. 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만났는지, 제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리나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자말라, 넌 강하고 현명한 아이야. 내 어머니와 리나를 부탁한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마을 전통에 따라 우리는 아버지를 마을 뒤편 언덕에 묻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어머니와 리나를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마을 치료사를 불러 허브와 주문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자말라, 어머니는 아픈 와중에도 저를 불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리나를 잘 돌봐야 해. 너희 둘은 서로만 의지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나아질 거예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열흘 만에 어머니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2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13살의 저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울 시간도 없이 6살 된 리나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언니,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리나는 매일 밤 물었습니다. 리나야,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우리끼리 살아가야 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간단히 대답했어요. 리나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어요. 저기 가장 밝은 2 별 보이니? 그게 우리 엄마 아빠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리나에게 말해주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마을에서 계속 살기 어려웠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저는 시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부유한 가정집에서 빨래나 청소를 도와주며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어요. 특히 어려웠던 것은 구호단체와의 연락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국의 후원자로부터 편지와 지원금을 받았지만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그 연락도 끊어졌어요. 리나와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언니, 배고파요. 리나가 자주 말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항상 강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을 살아왔어요. 힘든 날도 많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리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 웃음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7살 동생 리나와 저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죠. 우리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은 진흙과 짚으로 만든 허름한 오두막이었어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벽이 흔들렸지만 그곳은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을에서 3km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그릇에 가득 찬 물이 넘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오는 동안 리나는 집 주변에서 불쏘시개로 쓸마른 나뭇가지를 모았죠.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를 낼 수 없어 포기했습니다. 대신 마을 시장에서 과일을 팔거나 부유한 가정에 빨래를 해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리나는 항상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마치 작은 방울 소리처럼 맑고 경쾌했어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도 리나의 웃음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저녁이면 오두막 앞에 앉아 별들을 세며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리나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기 저 밝은 별이 보이니? 그건 우리 엄마 아빠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하지만 한 달 전 갑자기 리나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졌어요. 처음에는 잠깐의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리나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체온은 계속 올라갔고 밤이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내가 만든 야생풀차도 마을 전통 치료사의 약초와 주문도 전혀 효과가 없었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리나를 위해 마지막 돈으로 고구마를 사서 죽을 끓여줬지만 그마저도 먹지 못했어요. 밤이면 리나의 이마에 찬물 수건을 얹고 그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리나야, 제발 괜찮아져야 해. 너 없이 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눈물이 마를 틈도 없었죠. 열흘째 되던 날, 리나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고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해졌어요. 매일 밤 별빛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리나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진 가족이에요.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에 답하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말라. 한국에서 온 의사들이 30km 떨어진 음투니 마을에 캠프를 차렸대. 그들이 현대의학으로 많은 아이들을 살렸다고 하더구나.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속에 타올랐어요. 다음 날 새벽, 아직 별이 떠 있을 때 일어나 리나를 등에 업고 음투니 마을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거친 흙길을 걸었어요. 돌부리에 발이 찢기고 가시나무가 살을 파고들어도 멈출 수 없었죠. 뜨거운 태양이 정수리를 내리쬐는 정오가 되자 목은 바싹 타들어갔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리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삼키고 더욱 절박하게 걸음을 재촉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마침내 하얀 텐트들이 모여있는 의료 캠프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어요.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텐트 사이로 한 여성이 급히 달려나왔고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달려나온 여성은 약 25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 그대로 전해졌나 봐요. 잠시만 기다려요. 빨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녀는 급히 말하며 우리를 진료 텐트로 안내했습니다. 리나를 침대에 눕히자마자 그녀는 다른 의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은 재빨리 리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작은 손전등으로 리나의 눈을 비춰보았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동생을 지켜보았어요. 낯선 기계들과 의료기구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지만 리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심한 말라리아와 영양실조예요. 즉시 수액과 항생제 투여가 필요해요. 나이 지긋한 남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리나에게 링거를 놓고 약을 투여했어요. 한국인 여성 의대생은 제게 다가와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리나는 곧 좋아질 거예요. 제 이름은 김수연이에요. 당신은요? 자말라입니다. 자말라 은벤이고요. 이건 제 동생 리나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말라,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30km나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다니 정말 대단해요. 리나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이건 제 직업이자 사명이니까요. 수연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도 휴식이 필요해요. 여기 침대에 누워서 좀 쉬어요. 리나 옆에 있을 테니까요. 검사가 끝나고 다른 의사들이 자리를 비운 후 저는 리나의 침대 옆에서 잠시 눈을 붙였어요. 긴장이 풀리자 며칠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눈을 떴을 때 수연이 리나의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녀는 밤새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많이 주무셨네요. 거의 6시간이나요. 리나는 어때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어요.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수연은 웃으며 가방에서 빵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드세요. 힘내야 리나도 도울 수 있어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저는 이 낯선 한국인 의대생의 친절함이 감사했어요. 수연 씨는 왜 이렇게 먼 탄자니아까지 왔나요? 의료봉사예요. 우리 대학에서 매년 방학 때 해외 봉사활동을 와요. 올해는 탄자니아에 왔죠. 사실 탄자니아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혹시 예전에 국제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요. 7회 전쯤까지는 받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을을 떠나면서 연락이 끊겼죠.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 혹시 자말라 은베니인가요? 그것은 제가 8살 무렵의 사진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중 하나였죠.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10년 전부터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당신을 후원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매달 용돈을 모아 보냈죠. 편지도 자주 썼고요. 이름이 자말라 은베니인 탄자니아 소녀였어요. 7해 전쯤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너무 걱정했어요.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면 예쁜 카드와 사진이 한국에서 오곤 했어요. 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쓴 편지도요. 부모님이 그 편지를 읽어주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수연, 언니?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수연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신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셨네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서로를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캠프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과 환자들도 우리의 놀라운 재회에 감동했어요. 부모님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해 전에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 후로 리나와 저는 서로만 의지하며 살았죠. 오두막을 짓고 마을 시장에서 일하며 간신히 버텼어요. 수연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자말라,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리나의 침대 옆에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연 언니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저희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리나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수연 언니는 다른 환자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 리나를 돌봤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녀는 리나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했죠. 말라리아는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어요. 수연 언니는 리나의 약을 조절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도 심각한 문제예요. 리나의 면역 체계가 너무 약해졌어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음식을 충분히 못 줬어요. 수연 언니는 부드럽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말라,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혼자서 어린 동생을 돌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잘 해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리나는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졌어요. 처음 3일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나흘째부터는 제대로 눈을 뜨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열흘째 되는 날에는 혼자서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 언니는 리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한국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곰 3마리라는 노래를 리나가 좋아했어요. 리나는 가사를 하나도 모르면서도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죠. 수연 언니가 오면 언제나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 언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돼요. 언니도 다른 환자들 봐야 하잖아요. 어느 날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젓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자말라,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야. 너와 리나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야. 내가 10년 동안 후원했던 아이를 직접 만나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런 수연 언니의 마음씨에 감동받아 저는 더욱 열심히 캠프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현지인 환자들과 의료진 사이에서 통역 역할을 했고 약을 나누어 주거나 환자들의 식사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의료 용어도 배우고 간단한 처치법도 익히게 되었죠. 놀랍네요. 자말라, 의학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수연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걸요.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수연 언니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했습니다. 자말라. 꿈을 포기하지 마요. 방법은 항상 있어요. 저녁이면 수연 언니와 저는 캠프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탄자니아의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 언니는 한국의 생활, 가족, 의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 탄자니아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땠어요? 수연 언니가 물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천을 짜서 시장에 파셨죠.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 편지들 받아봤어요? 수연 언니가 물었어요. 네. 부모님이 읽어주셨어요. 한국의 소녀가 보내준 편지라고. 사진도 봤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언니였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는 마을을 떠나야 했어요. 구호단체와의 연락도 끊어졌죠. 수연 언니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락이 끊겼을 때 정말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궁금해했죠. 그래서 의대생이 되고 나서 꼭 탄자니아에 오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당신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보내준 후원금으로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말라. 그건 내 용돈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뻐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졌어요. 비록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자랐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통했습니다. 수연 언니는 제게 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언니에게 탄자니아의 전통 약초와 치료법을 알려주었어요. 한편 리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열은 완전히 내렸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리나는 매일 조금씩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웃음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고 수연 언니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들을 따라하며 재미있어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리나는 자주 이 두 문장을 외쳤고 그때마다 캠프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2주가 지나자 리나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캠프 주변을 뛰어다닐 정도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리나의 회복을 지켜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수연 언니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의료 캠프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리나는 아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걱정이 생겼어요. 봉사 일정이 끝나면 수연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잊고 지냈지만 캠프의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고 캠프는 점점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가야 하나요? 출국 일주일 전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수연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자말라, 나도 떠나기 싫어. 하지만 학업을 마쳐야 해. 의대 마지막 학년이라 실습과 시험이 많거든. 의사가 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그럼 우리는요? 리나와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연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한국에 돌아가도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계속 연락할 거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진짜 의사가 되어서. 정말이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약속해, 자말라. 이번엔 연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게. 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모든 연락처를 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살 집도 찾아줄게.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을 임대해 놓았어. 그곳에서 살면서 리나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이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수연 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너와 리나는 이제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세상의 약속은 쉽게 깨지는 법이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언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연 언니의 출국일은 가까워졌고 저희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봉사단체의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고 캠프는 점점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리나도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는지 밤에 자주 울었어요. 수연 언니가
정말 우리를 두고 떠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수연 언니는 떠나기 전날 우리를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텐트 밖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양초를 켰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현지 음식을 함께 차렸죠. 마치 작은 파티 같았어요. 우리 셋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나 행복했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시간이었어요. 수연 언니, 약속해주세요. 꼭 다시 오겠다고 헤어짐을 앞두고 부탁했습니다. 수연 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자말라. 내가 의사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리나를 잘 돌봐줘. 수연 언니가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밤,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가 준비해준 새 집으로 짐을 옮기고, 리나는 내일 있을 이별에 대비해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죠.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리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온몸이 떨렸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리나야, 괜찮아. 어디가 아파? 당황하여 물었지만 리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웅크릴 뿐이었죠. 공포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 동생이 다시 아파요. 다행히도 캠프에는 아직 몇몇 의료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수연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을 싸서 마을 중심가의 숙소로 이동한 상태였어요. 수연 씨를 불러와야 해요. 그녀만이 리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요.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연 언니를 찾아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숙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수연 언니가 머물고 있는 작은 숙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수연 언니, 수연 언니.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듯한 수연 언니가 나타났어요. 자말라? 무슨 일이야? 리나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몸이 떨려요. 수연 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가방을 들고 내 뒤를 따랐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캠프까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돌이 많은 길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수연 언니는 리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리나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말라리아가 재발한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폐렴이 동반된 것 같습니다. 수연 언니가 다른 의사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수연 언니는 한시도 리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새로운 항생제를 투여하고 체온을 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리나야, 제발 살아야 해.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잖아. 리나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리나의 상태는 심각해졌어요. 수연 언니의 표정도 점점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약을 조절하고 리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수연 언니, 리나는 괜찮아질까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수연 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자말라, 정직하게 말할게. 상황이 좋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리나는 강한 아이야.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밤새 리나는 고열과 싸웠고 우리는 리나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연 언니는 한시도 쉬지 않고 리나를 돌봤어요. 새벽이 되자 리나의 열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는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수연 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언니, 비행기는요? 수연 언니는 시계를 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출발했을 거야. 안 돼요. 언니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잖아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수연 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자말라. 난 리나를 두고 갈 수 없었어. 다음 비행기를 타면 돼. 하지만 다음 비행기는 일주일 후였고 그 사이에 수연 언니는 중요한 실습과 시험을 놓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연 언니는 자신의 학업과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언니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 언니는 제게 다가와 단단히 안아주었어요. 자말라. 이건 내 선택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 너와 리나를 만나기 위해 나는 여기에 온 거야.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날부터 수연 언니는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리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었고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진료해 주었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위생과 건강관리법을 가르쳐 주었죠. 수연 언니가 다시 한국으로 떠나는 날, 이번에는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연 언니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자말라, 리나, 내가 돌아올게. 의사가 되면 꼭 다시 만나자. 수연 언니는 우리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몇 년 후, 의사가 된 수연 언니는 약속대로 우리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더 많은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왔던 것이었죠. 이제는 정식 의사로서 장기간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나와 저는 마을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리나는 이제 12살이 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수연 언니의 도움으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언니가 보이자 리나는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어요. 수연 언니, 리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연 언니는 리나를 안아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리나, 많이 컸구나.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운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별빛 아래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연 언니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었고, 그녀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별빛 아래, 우리의 운명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